네, 오늘 우리 시장의 트렌디한 섹터와 종목,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종목 전문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로봇이었다면 오늘은 살짝 그 흐름을 비껴가서 다른 섹터에 안착한 것 같은데요. 오늘의 트렌디한 섹터가 어딘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섹터 바로 우주항공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이 우주항공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나사 국장에 머스크 측근이 앉았고 또 우주의 데이터 센터와 또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흐름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우주항공하고 방산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방산주가 우주항공주가 되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우주항공과 방산이 얼마나 올라갈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린란드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이 그린란드 파병국 그 8개국에 뭐 독일, 프랑스, 뭐 덴마크 등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 그린란드에 대한 어떤 좀 야욕을 좀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주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체포해온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석유였던 거고 네.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돔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미국 방위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80년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혈맹 수준인 것이고 정말 어떤 그 상호 방위 협약을 맺고 나서 서로 지켜주는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좀 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힘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혼자서 지키기엔 좀 부족하죠. 미국이 빠진다고 하면은. 미국은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는 미국이 여기에 빠진다고 하니까는 유럽도 힘을 좀 못 쓰는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린란드 것만 본다 하더라도 유럽은 자기 방어를 스스로 해야 하는 그러니까 좀 계속해서 뭉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이 그린란드 추가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럽 기업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관세가 다 끝났던 거였는데 다시 부과되기 시작했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업들 관세에 있어서 자동차 기업들이 다 피를 보면서 급락이 나왔던 건데 오히려 방산주 이쪽은 더 올라간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방산에 있을 때 우리 방산 기업들이 지금 우주항공도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특히나 지금 그린란드 관세 부과에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노벨과학상을 되게 욕심냈었잖아요. 네. 근데 25년도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 노벨 평화상도 안 주는데 내가 뭐 순수하게 평화만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네. 이 그린란드에도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 또 그 뭐 달러 약세가 나왔고 금, 은 등이 다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떤 유럽에 대한 지정학적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전쟁 테마가 아니라 지금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계속 이쪽 가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최근 이란 사태도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지금 어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진짜 이 80년 동맹까지 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방산과 우주항공은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정말 이 AI처럼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방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주포라든가 뭐 전차 미사일 만드는 기업들이 이 우주항공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우주항공 쪽으로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그 구조적인 할증 요소가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테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개별주 중에서 이미 몇 배씩 올라간 기업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이제 그 실적이 나오고 있고 정말 그 우리나라 방산이 매출이 5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고려했을 때도 실제 매출이 쌓아가고 있는 기업들로만 우리가 접근한다면은 아마 이번 연도도 26년도도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항공이 한동안 이제 트렌디한 섹터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좀 관련된 주식 좀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하나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대형 전통 방산주들이 이제 위성 우주항공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지상방산 업체들과 비교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에 좀 구조적인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일단 이 위에 세 개 종목들 보시면은 워낙에 이제 좀 중대형주로서 잘 올라가던 기업들이고 지금도 보시면 거의 신고가에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이 글로벌적인 이 어떤 지정학적 이슈를 봤을 때 지속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그린광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주에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인데 실제로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하고 있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큰 매출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는 좀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거고 HVM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양의 이제 우주항공 소재를 공급한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걸러걸러 공급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적자 기업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만 4배 급등했습니다. 컨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주항공 이야기 나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요새 보시면 이런 대형주부터 개별주들까지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산부터 우주항공, 특히나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 어떤 자연냉각이 되기 때문에 열에 대한 걱정이 없죠. 네.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주 자체가 이 데이터 센터 전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모멘텀, 방산에 대한 모멘텀, 또 이 어떤 그 전통적인 우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 그대로 붙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이 트렌드 자체가 지금도 쉽게 죽을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AI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종목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어떤 테마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도 인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가운데에서 오늘의 탑픽 종목도 또 꼽아주셨는데요.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그린광학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대본을 주실 때만 해도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네. 언지를 주셨는데 그새 상한가 찍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모멘텀을 보고 이 종목 주목해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린광학이 반도체나 우주항공, 뭐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하는데 이 그린광학의 이제 그 방산 쪽 매출이 50%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린광학 같은 경우는 소재 기업이라 하더라도 방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방산주들 보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 이런 기업들도 뭐 정말 정말 우주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린광학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위로 좀 매물이 많이 없죠. 근데 특히나 매출까지 잘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탑비를 본다면은 뭐 하나 시스템, 항공 우주,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솔직히 이 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맞죠. 다만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또 이런 그 개별 종목들이 있고 이런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에서 그린광을 골라봤고 지금 그린광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올라갈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또 실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 기업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오늘의 탑픽 종목 뭘지까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오늘의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트렌디한 섹터 확인해 봤다면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저희가 담은 종목들 수익률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편입했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와, 어제 오전 방송 이후에 오후에 상한가 찍었습니다. 오늘도 장대 양봉 그리면서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37%의 수익률 냈습니다. 거의 쪽집게 같으신데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로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액추에이터로 주목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그쪽에 매출도 안 나오고 있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미 급등돼 있죠.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부터는 체력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로봇이라도 우리가 충전해가지고 하루 종일 충전해가지고 2시간 정도 써먹을 수 있으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거고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기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봐야 한다 말씀드렸던 건데 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분봉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이야기 나오고 나서 한번 올라가다가요. 그리고 오후장에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좀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로봇 기업들은 오늘 대부분 운봉 빠지면서 이제 어떤 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인재만 올라가는 시기고 결국 중요한 게 이 로봇의 어떤 체력이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아마 좀 그 중장기적인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 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여전히 좀 보유 관점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주항공 쪽에서 자무시대 종목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까지 리뷰 들어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현대모백스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5일에 편입한 이후에 252%의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오늘도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섹터가 계속 수혜를 입고 있는 가운데 언제 내리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현대모백스는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는 아니지만은 현대차 그룹의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로봇 사업과 관련했을 때 매출이 찍히고 있고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간다라는 이야기고 일단은 목표가를 일단은 45,000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할매도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로봇 쪽은 정말 옥석이 가려지면서 아마 이제 피크를 찍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의 종목들은 다 내려올 거고 한 3분의 1 정도만 계속해서 강세 유지할 겁니다. 네. 그것만 좀 잘 가려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가장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과 연관이 있냐 그걸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모백스 다음 목표가 45,000원으로 잡으면서 이제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게요. 바로 우진인데요. 우진, 바로 원자력 발전소의 계측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결국엔 로봇이든 반도체든 AI든 전력이라는 그런 원료가 있어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네. 오늘도 12% 상승을 했는데 어디까지 갈지 전략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전력 원전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기술,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또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것도 역시 어제 급등 오늘 급등하고 있죠. 원전은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뭐 전 세계적인 원전 흐름, 유럽의 친원전, 미국이 또 원전의 2배 건설하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시 한번 대형 원전을 짓기 위한 설문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 네. 근데 지금까지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만까지도 항상 탈원전을 주장해오다가 최근에 친원전으로 바뀐 게 다 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 원전 할까라고 했을 때 그 설문조사 결과가 다 친원전 가야 한다라고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일반 국민들도 지금 뉴스를 보면 알기 때문에 이 AI 시대에 원전이 필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설문조사를 이번 주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설문조사 결과가 당연히 이제 원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한번 또 대형 원전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 이제 어떤 그 기자재 기업들, 그러니까 좀 그 두산에너비티라든 현대건설 말고 이 기자재 기업들이 제가 볼 때 꽤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진, 뭐 보성파워텍, 우리 다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아마 상반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포트에 담아뒀던 종목들 확인해 보셨는데요. 그럼 이 종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오늘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트렌디한 종목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의 트렌디한 섹터에 맞게 우주항공 관련해서 가지고 와주셨네요. 네. 일단 아까 봤던 그린강과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라서 매물이 없어서 상당히 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실적이 급증하는 우주항공이다. 지금 우주항공으로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막 3배, 4배씩 올라갔는데 그런 기업들 재무제표를 딱 보시면 적자 기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과 이익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매년 두세 배 매출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16억이던 매출이 그 다음 연도에 16억에서 43억으로 증가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분기에 113억. 그러니까는 매년 2배에서 3배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348억 넘어가면서 네.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되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출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이 곧 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국내 최초 초소형 위성 종합 솔루션인데 혹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들어는 봤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업저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업저버라는 이제 어떤 그 뭐 괴물 같은 건데 실제 이제 이 위를 떠 돌아다니면서 지상을 관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만든 초소형 위성의 이름이 이 업저버 1A 호인데 이게 지금 스페이스X를 통해서 발사가 돼갖고 지금도 이제 이 지상을 관찰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스페이스X를 통해서 지금 매년 이 위성을 쏴가지고 이 전자레인지만한 이제 그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지상을 관찰하게 되면은 그 지상으로 관찰해서 만든 영상
그 자체들이 다 데이터가 되면서 다 그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급등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런 데이터를 또 우리 국가기관에 이제 판매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사실 매출은 더 크게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 돈으로 계속해서 위상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우주산업의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고 있고 실제로 뭐 이 전 세계 우주항공 밸류에이션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그런 관점 봤을 때 우리가 실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빼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3만 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매년 매출이 두세 배 정도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PR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네. 또 어떤 내용을? 네, 오늘 무료 방송이 있는데 4시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시면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에 대한 선택만 잘만 하시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크게 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우주항공 뭐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 반도체부터 바이오까지 어떻게 보면 로봇 기업들이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이 순환매가 들어가는 쪽이 꽤 많은 급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까지 말씀드릴 거니까는 에너지까지 원전이요. 4시 시작하는 우리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에 시작되는 무료 방송에서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섹터 관련해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